어제 민주당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문재인 후보 측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문제 삼았습니다. 급기야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밝혔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후보 측이 문제 삼은 여론조사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뭐가 도대체 문제라는 건지 일단은 문재인 후보 측의 문제 제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광온 문재인 캠프 수석 대변인의 발언입니다. 양자구도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 맞대결이 되려면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단일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국민의 열망을 배반하는 것이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지금 박광온 수석 대변인이 발끈했어요. 국민의 열망을 배반하는 겁니다. 배신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특정 후보를 띄우기 위한 이런 식의 여론조사, 여론을 왜곡하거나 조작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 선관위에 제대로 한번 조사를 의뢰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요, 이렇게 맞섰습니다. 살펴보시죠. 문재인 후보 측이 문제 삼은 여론조사 회사는 2월에도 그리고 3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여론조사했다. 무슨 말이냐. 그때는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잘 나오니까 침묵하다가 왜 지금 이제 와서 발끈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론조사 회사를 탓하지 말고 후보의 확장성에 대해서 그 시간에 고민하라. 이렇게 맞선 겁니다. 도대체 이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길래 문재인 후보 측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출력물로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이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안철수와 문재인 두 사람의 양자 대결 결과인데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양자 대결 시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아주 심플한 질문이에요. 문재인, 안철수 양자 대결 시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급기야 문재인을 먼저 썼습니다. 안철수, 문재인. 이렇다면 또 시비 걸만한데 문재인, 안철수 이렇게 됐는데 안철수를 찍겠다라고 답한 여론조사 응답률이 43.6%. 그리고 아니다. 문재인을 찍겠다라고 지지한 사람이 36.4%로 양자 대결 결과 중 처음으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7.2%포인트 차이로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문재인 후보 측에서 조금 전과 같은 반발을 한 건데 일단은 구체적으로 문재인 후보 측이 문제 삼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이 문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정말 문재인 후보 측에서 문제 삼을만 한 건지 괜한 시비인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윤태호 실장님. 네. 일단은 이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분석을 해주시죠. 이게 최근에 다른 여론조사보다 안철수 후보가 조금 많이 나오긴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전반적인 트렌드가 안철수 후보가 막 따라잡아가는 양자구도에서도 오차 범위 내에 있거나 거의 비등비등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문 후보한테 안 좋게 나오긴 했지만은 완전히 동떨어지지는 않았다. 이 여론조사 결과 자체만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결과 자체가 유효하다면 양자 대결 시에는 안철수 대표가 출마하다 이겁니까? 양자 대결이 맞냐 안 맞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그거는 전 박광온 대변인이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박광온 대변인 입장에서는 근데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 안희정 해가지고 안희정이 더 많이 이긴다. 그러니까 안희정이 본선 경쟁력도 가지고 있다. 이게 다 이번 주 저번 주 말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생긴 프레임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반기문, 문재인 이런 식의 것도 몇 달 전부터 계속 나왔던 거긴 하고요. 예. 어쨌든 일단 양자 대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측에서 굉장히 알러지 반응을 보인 건데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문재인 양자 구도에 대해서 일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와 안철수 후보의 양자 구도가 된다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구여권 정당과 함께 연대하는 그런 단일 후보가 된다는 뜻이죠. 저는 별로
미성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두 여권 정당들과 함께 하는 후보라면 적배 세력들의 정권 연장을 꾀하는 그런 후보라는 뜻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적배 세력들과 함께 한다면 저는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의원님, 예. 저 발언은 문재인 후보가 어제 민주당 경선에서 최종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된 직후에 한 말인데 직후에 양자대결 안 된다. 지금 강하게 양자대결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건데 네. 저 말을 들어보면 이 양자대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요. 저는 시기적으로 공교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저께 후보로 최종 선출이 되고 나면 보통은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컨벤션 효과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 안희정 후보 등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문재인 후보가 선출이 됐다면은 예. 이 표를 흡수해서 기존의 지지율을 뛰어넘고 올라가게 되는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네. 후보가 선출되는 날 여론조사를 까보니까 사실상 문재인 후보가 오히려 역대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것처럼 안철수 후보에게 지는 거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든 다 잡고 가지 않으면 앞으로 있는 나머지 선거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리는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건 양강 구도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양강 구도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유승민 후보 그리고 홍준표 예.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뤄질 경우를 상정하게 되는 건데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역설적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양자 대결을 상정한 여론조사를 꽤 많이 돌렸거든요. 그럴 때마다 문재인 후보가 꽤 높게 이기는 거로 나왔어요. 예. 누구를 상정하든지 간에. 그때는 크게 문제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좀 지는 거로 나왔을 때 문제 제기하는 건 좀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예.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2012년도로 시계를 좀 거꾸로 돌렸으면 좋겠어요.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박근혜 후보 3명이 굉장히 박빙의 대결 구도를 펼치고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양자 구도를 가상한 여론조사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그럼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랬겠죠. 아니 안철수 후보가 아직 양보도 하지 않았는데 양자 대결 구도의 여론조사를 왜 하냐? 예. 3자 대결 구도를 해야지. 이거는 국민들이 바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뭔가 유리하게 해석하는 국면으로 가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긴 보고요. 2012년에도 양자대결 여론조사 결과 많이 나왔었거든요. 많이 나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예. 중간에 아름다운 양보를 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였지만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상정한 여론조사를 돌려서 국민들에게 보여줄 나름대로 책무가 있는 거고요. 국민들은 그런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스로 내가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거를 특정 후보 캠프에서 이렇게 뭔가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지고 고려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박산철 교수님, 또 부총장님이시니까 학자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들의 양자대결 결과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계속 해왔어요. 이 여론조사 기간도 계속 해왔는데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기는 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조작돼 있는 것 아니냐라고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라는 지금 두 분의 문제 제기인데 부총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떠세요? 저는 저런 현상을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일종의 각성제로 저는 받아들였다고 봐요. 각성제. 각성제로. 각성제. 근데 저거 예를 들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선관위한테 조사를 뭘 뜻이겠어요? 저는 이런 결과는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론상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사실 1대1 구도가 나오겠습니까? 물론 나올 수도 있어요. 저 구도는 안철수한테는 최적화된 조건이죠. 저런 조건이 갖춰지기 힘들 수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43.6 대 36.4.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측에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제 경선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그동안에는 이재명과 안희정을 이기기 위해서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국문을 찾아봐도 이제는 안철수가 이제 나의 상대라고 생각하고 국민을 쳐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자기가 행동할 게 나옵니다. 예. 역으로 생각하면 안철수 후보한테는 두 가지 실체적인 이 기반 조직표가 있어요. 아니, 지지하는 표가 있어요. 하나가 호남, 그다음에 젊은이들. 젊은이들이 몇 년 전에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안철수에 대한 굉장히 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젊은이들 별로 나이 먹지 않았어요. 아직도 젊은이거든요. 그때 젊은이는 지금도 젊은이다. 그렇죠. 안철수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러나 호남과 젊은이들은 예민합니다. 어떤 순간 사라져버려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 잘했어요. 문재인 후보가 1대1 구도가 된 순간 어떻게 1대1 구도가 됐겠어요. 적폐 세력하고 손을 잡았다? 호남 사람 빠질 수도 있고 예. 젊은 사람들이 안철수 그랬어? 이게 바로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40 몇 프로 몇 프로입니까? 역으로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론상. 그래야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조작이다. 이야기한다면 과거에 누가 생각합니까?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절대로 내가 이겨야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 그러다 질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런 것은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앞으로 뭐 높은 지지율이 많이 나오겠죠. 각성제. 예. 각성이